지나고 보면 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비쌌기 때문입니다. 비쌌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기업 가치 분석을 하지 않고 코로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네. 페드 분석하고 있죠. 네. 반도체 외에 또 좀 좋게 보시는 그런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난번 제가 10월 달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명품 기업,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명품 기업,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데 그 명품 기업에 대한 기준이 뭔가? 대체 불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품,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그게 이제 명품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또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이 물려 계신 종목이 네. 바로 네이버, 카카오겠죠. 네,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자꾸만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바람에 그 기업 가치가 자꾸만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쪼개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이 인식은 했을 겁니다. 이제 그죠?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밑에 있는 회사 상장시키려다가 그것도 이제 보류시킨 것처럼 이렇게 자꾸 쪼개기 상장하시면 안 되고요. 쪼개기 상장하려면 물적 분할 상장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하셔야 돼요. 인적 분할. 그래서 주주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주가 나는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 하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주주의 선택 권리를 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카카오 이제 경영진들은 이제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 주가가 둘 다 70% 가까이 빠져 있는데 이 가격에서 이 회사를 살만한 것인가 보면 일단 펀더멘탈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물려있는 주식에 네이버가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계속 성장하고 있죠. 맞아요. 네. 또 미국의 최근에 22년도를 보면 필수 소비재 주식은 코카콜라도 플러스로 나오고 그죠?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만드는 빅파마 기업들도 플러스로 끝나고 20% 40% 오른 기업이 많아요. 네. 그 험악한 장에.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성격인데 물가가 올라서 P가 가격이 올라가면 Q는 필수 소비재니까 예, 수요는 변치 않은데 네. P가 올라버리면 주가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사치재인가? 우리가 카카오, 카톡 하면서 이거 사치스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죠. 네. 그리고 네이버 전자상거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 이용하시는데 아주 람보기니 이런 거 신청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전자상거래가 그동안에 네이버를 최근에 이끌었다. 그런 성장 동력이라고 보면 이 전자상거래 보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의 매출이 그러면 줄어들까? 어떻게 보면 다 지금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다 필수 소비재예요. 네. 필수 소비재인데 근데 왜 빠졌는데? 너무 비쌌으니까 빠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부터 먼저 빠졌잖아요. 재작년에 2001년도 6월 달에 고점 치고 막 빠질 때 보면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돼. 그리고 미국 기업은 또 플랫폼 기업이 많으니까 한국 안 돼. 플랫폼 하면 역시 미국 기업이 하면서 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왜 많이 빠졌냐면 그만큼 너무 비싸게 거품이 끼었던 거거든요. 어제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일이 있어서 만났더니 제가 이제 테슬라? 네. 테슬라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전무님이 파셨다는 그 단가보다 그나마 약간 밑에 지금 매입 단가예요. 이래서, 이분들 다 들으셨구나. 제가 테슬라를 재작년 초에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었지만, 20년도에요. 2020년 3년 전이네요. 근데, 이게 그 해 8배가 수익이 나버리니까, 비싸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단가를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는.
690불에 저희가 3분의 1 팔았다라고 막 일부러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팔았다는 걸로 이제 그 테슬라 이제 예찬론적인 이런 방에서는 하하 뭐 이렇게 그 파는 게 아니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그 지나고 보면 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비쌌기 때문입니다. 비쌌기 때문에. 그러면 싸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충분히 싸졌느냐라는 관점에서 다시 이제 네이버의 2024년 내년 수익을 아마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조 5천억에 곱하기 20배 하면 30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뭐 17만 원 뭐 이럴 때는 28조 시총이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30조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1조 5천억이 나오기는 나와? 그 나오기는 나와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네이버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야.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일부러 우리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이버 전자상거래를 왜 이용하냐 물어봤더니, 이용하세요? 네. 저는 그 플러스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그러시군요. 네. 거기 절대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그 누적된 뭐죠? 포인트? 포인트도 많이 주고요. 네. 영화도 공짜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안에서 영화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매출도 늘어나고, 우리가 예상하는 1조 5천억 나온다고 하면, 플랫폼 기업이 지금 금리가 높을 때는 멀티플이, 금리에 따라서 멀티플이 툭 떨어진 거거든요. 비싼 것도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당연히 떨어지죠. 네. 우리가 강남 아파트 정말 좀 떨어지면 사고 싶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한 30년 지켜봐도 결국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비싸서.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기업이 PER 20배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PBR도 PBR이 1점? 맞아요. 1대로. 네, 1.6배? 뭐 이래요. 아니 이런 기업을 프리미엄을 겨우 1.6배만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그게 패드가 만들어준 기회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이 가격을 지나고 보면 그때 46만 원 갔던 네이버가 지금 16만 원 갔을 때 20만 원 밑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는 경기도 안 타고 플랫폼 기업으로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사고 싶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의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딱 고정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고 싶었던 기업인데도 손이 안 나가는. 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투자의 본질 책에서 말씀드려놨죠. 우리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알지? 그게 그냥 과거 차트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네이버 연봉 차트예요. 네. 네. 네이버 연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네. 아름다운 차트 아닙니까? 그죠? 우상향이에요. 네. 네, 우상향인데 지금 또 이렇게 장대 연봉이 쫙 나 있죠. 장대 연봉이 나 있고, 고점 대비 60.76% 빠져 있습니다. 70% 갔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연봉 차트에서 항상 보면 이제 5년 이평이 있는데, 요 빨간색이 뭐냐면 10년 이평선이에요. 10년 이평선을 써놓은 이유가, 이 네이버의 과거 10년의 평균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러네요. 잘 안 주고, 그 10년 평균선에 닿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번에 지금 10년 평균 밑에 가격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럴 때, 근데 네이버가 이제는 고점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 아닌가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늘고 있잖아요. 매출이 늘고 있고, 또 하나, 네. 네이버가 거의 뭐,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도 80% 이상 점유율이잖아요. 독보적이잖아요. 그 독보적인 지위가 훼손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이 우상향 축이 유지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10년 평균 밑에서는 이게 저의 필살기예요. 저는 모든
그 우량 기업의 이 10년 평균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이 10년 평균 밑으로 내려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이 10년 평균 살짝 밑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꼬리가 밑으로 갔구나. 네. 아, 박전무님은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멘탈이요. 그냥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평균 밑으로 갔을 때 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근데 10년 평균 밑으로 가게 만드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왜 실패를 하느냐면요. 10년 평균 밑으로 코로나 때 내려왔죠. 네.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기업 가치 분석을 하지 않고 코로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네. 페드 분석하고 있죠. 네. 예, 이 페드의 금리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분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네. 되게 열심히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삼성전자에서 네. 이 주황색 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예. 그 주황색 선이 네. 보통 우리가 차트에는 5일, 네. 그리고 20일, 60일, 120일, 네. 200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디폴트 값으로 다 설정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일 그리고 20년 이평선인 거죠. 20년이구나. 네. 그 삼성전자도 10년 그 이동평균선 위에 네. 딱 그 바닥에 올 때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좋네요. 네. 그 20년 이동 평균선은 의미가 없는 게 20년 평균치로 살 기회를 안 줘요. 그렇죠. 그거는 네. 안 주죠. 20년 이동 평균치에 살 기회를 주려면 IMF 같은 상황이 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어지는. 네.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20년 평균까지는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10년 평균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구나.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예.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와, 오늘 너무 알짜 노하우를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 차트의 정석 그거 나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 꼭 들어야겠는데요. 그 책도 꼭 봐야 되겠고요. 차트의 정석도 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차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선물 옵션 저는 파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파생 전문가예요, 사실. 파생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를 좀 많이 보고 뭐 차트 강의, 선물 옵션 강의, 뭐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차트도 정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죠? 그냥 5일, 20일, 일봉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긴 한데 이 이동평균선을 일봉에서 보느냐 아니면 주봉에서 보느냐 아니면 월봉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 달라요. 네. 예, 활용도가 다르고 또 차트에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 말고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연봉을 보면 펀더멘탈이 보인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사실 방금 이거 보시면서 아마 웅인사님도 조금 느끼셨을 건데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네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잘했잖아요. 예, 선전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저도 축구인으로서 옛날에는 우리가 히딩크 감독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켰던 게 뭐였었죠? 체력 훈련. 체력 훈련이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아버님, 손흥정님이 뭘 했어요? 기본기. 기본기. 예. 맞아요. 손흥민 선수한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까지 슈팅 연습을 안 시켰다 했잖아요. 중학생 그래요? 때까지인가? 예. 킥 연습을 안 시켰대요. 와, 그렇구나. 그 정도로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식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탁구 배우러 가면 이 동작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서예 배울 때도 줄긋기 해야 되잖아요. 네. 골프 치실 때 또다기 하잖아요. 또다기. 그 수만 번의 또다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기거든요. 근데 기본기를 해서 달리기만 빨라. 축구 선수 못 돼요. 달리기만 잘한다고, 체력 좋다고, 내가 42km를 뛸 수 있다고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체력에 플러스 테크닉, 네,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업계에 있는 후배들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고수들은 전부 다 기본기뿐만 아니라 이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뛰어난 분들이네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자 차트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또 절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다들 너무 차트가 좀 쉬워 보이니까 차트 공부나 하시거든요. 그거는 기초 체력 기본기를 안 갖고 처음에 탁구 배우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돌리기. 이런 거, 네. 이렇게 깎기. 그것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 분석,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기본기에 대한 책을 많이 우리 주식의 대가들 책 있잖아요. 월가의 경우 그런 것도 보면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 하거든요. 그 차트 분석 이런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책이 그동안에 몇 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워낙 이래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네. 저만의 이제 좀 필살기 노하우 뭐 이런 거 아까 연봉 보는 법 이런 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네. 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2023년 새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투자에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박세익 대표님께서 22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담아 차트의 정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